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예언이 돌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어떠한 규칙으로 인해 과거 일본으로 인해 비롯된 세계전쟁 역사가 다시금 반복될 것이란 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가 시작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이며 해당 예언이 과거와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 또 이 예언이 과연 객관적으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예언은 재미로 보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평소보다 짧은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41년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으로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 진주만에 대규모 폭격을 가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자 역사의 한 구절에 기록된 일본이 얼마나 얄미했는지를 세계에 알린 진주만 사건인데요. 일본군은 이 사건으로 미 해군 기지와 조선소가 있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자그마치 21개 함대의 미군 전함과 188대의 비행기를 파괴했으며 총 2,403명의 사망자를 만들고 맙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마침내 중립을 깨고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의 참전과 함께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그것도 2차례나 두들겨 맞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일본이 그 역사를 딛고 최근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 근거는 1938년과 2018년의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가 1941년과 2021년까지 큰 사건들이 평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1938년은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해였죠. 이후 1939년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대형 화재, 즉 블랙 프라이데이 산불이 일어나 7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45만 헥타르의 땅과 2022가구를 전소시키는 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인 2019년 호주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일어나 빅토리아주에서만 5명의 사망자에 140만 헥타르의 땅과 396가구가 전수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주의 랜드마크였던 코알라 8,000마리와 코알라 서식지 80%가 타버리게 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와 현재의 산불 재앙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937년에 이르러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 의회는 삿포로와 동계올림픽을 1940년으로 각각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 결과는 연기 의사를 거절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의해 개최 자체를 취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겪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놀랍게도 2020년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 올림픽은 올해인 2020년 7월 24일 개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 내년 2021년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 연기한다고 결코 전염병이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죠. 개최 연기에서 취소를 향해 가는 이 과정은 확실히 1940년의 도움닫기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2021년,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1941년을 봐야 할 텐데요. 1941년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인 미국을 공격한 해이고, 오늘 예언의 신봉자들이 주장하기를 내년도인 2021년도 역시 동일하게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뭔가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이지 않나요? 먼저 1938년 당시 월드컵 개최지였던 프랑스를 2018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월드컵을 프랑스가 우승했다는 이유로 너무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개최지가 다른데도 단순히 어떻게 겹친다는 걸 이유로 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여기에 전쟁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1941년은 이미 1939년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억제로 인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명분이라는 게 있긴 했던 때였던 것과 반해 올해 2021년은 상식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일전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일본이 자위대 병력을 앞세워 전쟁에 나선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전쟁의 발발을 짜맞추기식으로 한다면 일본 측의 무역 전쟁이나 바이러스를 살포한다던가 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전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내년인 2021년 일본이 진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걸요. 이 오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1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기준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경우 암을 일으키는 세슘, 트리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기점으로 122만 톤이 보관되어 있던 와중에 하루에 160여 톤씩이 추가로 발생 중이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미 방류 채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의 비난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없다, 안전하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해의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래요, 전쟁이라면 이게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변치 않는 그들에게 감탄하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어머니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찌되었건 오늘도 결론은 예언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임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2021년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오기 전에 동해에서 최대한 회도 많이 드시고 눈으로도 많이 담아두시길이라고 하기엔 전염병 때문에 안 되겠네요. 참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모쪼록 로드뷰로라도 많이 감상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자료 여기에서 마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